제가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정치 개혁 방안 3개 정도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그 민주당 현재의 모습에 그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야당이라는 것은 그 여당 정부, 특히 그 무능하고 못난 정부가 있었을 때는 잘 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라든가 또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온유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런 어떤 그 방향 같은 것들이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과 싸움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전투력을 제대로 갖춘, 또 존재감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소수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현 의원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좀 정말 좀 잘 싸울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또 당에서 또 언론이 잘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은 3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천에서도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번째는 그 민생을 중시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수도권과 충청권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그 전라도 또는 뭐 경상도식의 이런 뭐 특정 그 편향적인 지지층,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수도권의 중산층과 그 중부권의 그 중도층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여당이 잘못한 것에 따른 그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민생을 야당 차원에서라도 잘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야당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일부 의원들이 왜 중도층의 또 중산층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자꾸 그 강성 지지층만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현상을 생각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의 공천, 자기의 재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은 어떻게 되든 집권에서 실패하든 말든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집권에 실패하는 모습을 가져왔는데, 제발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당도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서 2번을 근무를 하고 서산과 또 진천에서 충청권에서 4번을 근무를 해봤는데, 그때 만났던 시민들 중에 보면은 자기 본가 또 외가 처가 쪽에서 그 어떤 그 선거를 하면은 항상 그 지지율 후보가 일치하는가 봅니다. 근데 1987년 그 대선 그 직선제 도입 이후에 그 집안에서 찍은 후보가 한 번도 대통령이 안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어떤 편향성이 전혀 없이 정말 무심하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집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정책 배심원 제도를 한 번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당연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그 어떤 그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그분들의 의사를 듣고 결정을 한다고 치면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집권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책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볼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3번째가 큰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유능한 후보, 여기를 발탁하기 위한 기준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존재감 있는 정치인, 그리고 또 국가적인 또 지역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 여기를 뽑기 위한 그 기준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까 사회자께서 그 뭐 초선이라 못했고 재선이면은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돌덩이는 4년 더 모셔도 돌덩이기 마찬가지입니다. 금덩이 4년을 잘 보관을 해두면 시세가 올라가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금덩이인데, 그래서 결국은 좀 시민들이 어떤 돌덩이와 금덩이를 잘 구별해서 뽑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주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 방안이고요. 다음은 그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는 주로 광산과 관련된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광산에 그치지 않고 광주 전체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산은 광주의 관문이고 또 광주가 발전할 때는 지금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광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산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광주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제안인 것이지 광산의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것이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군공항하고 금호타이어를 이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주제이지 이 자리에서 주장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위한 전용 주거단지 조성 이 문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임금을 대기업에 50% 수준을 주되 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대기업 임금에 준하는 그 소득이나 복지가 주어지도록 한다. 이게 정부의 약속이었고 그게 광주형 일자리의 그 핵심인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 주거단지를 지어줬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월 30만 원의 임대료 지원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또는 그 지방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광주 그 GGM 글로벌 모터스 이게 지금 그 불만을 품고 떠나가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기존의 근로자들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빅그린 3단 또 국가 미래차 산단에 그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것인가? 7분이 지났습니다. 네. 7분이 지났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광산을 지나가야 할 지하철 2호선 문제. 이건 사실은 과거에 광산을 지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바로 수안지구로 넘어가게 만드느라고 이것을 빠뜨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광주시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송정역과 그 광산 남부 지역을 잇는 그 노선을 지금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후인물에다가 자연마을 이거 어떤 3배 정도의 그 어떤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하도록 그 그린벨트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써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건강타운도 지금 북구와 동구에도 있습니다만은 서구와 광산구가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주장했더니 그 첨단 지역에 노인 복지타운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왜 그 현황도 모르고 새로운 노인타운을 하려고 주장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이 있던데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첨단에다 만들려는 그 노인 복지타운은 복지타운이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그것을 복지타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그 롯데 새우깡을 새우튀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 결코 받아들일 수는 없고 광산 지역에 그 노인 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